사람은 말로 관계를 만들고 말로 관계를 잃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사업 파트너, 직원, 친구, 심지어 가족까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보면 결국 남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그리고 입이 무거운 사람이더라. 가까운 사이라고 아무 말이나 던지는 사람을 많이 봤다. 형, 나니까 말하는데 하면서 남 뒷얘기 꺼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내 얘기도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말한다. 그 순간은 솔직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뢰를 조금씩 갉아먹는 짓이야. 나는 인생에서 배웠다. 거짓말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 계산 많은 사람, 이 셋과는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인생을 속이고, 험담하는 사람은 남의 과거를 씹으면서 자기 미래를 망치고, 계산 많은 사람은 끝내 누구와도 진심으로 손잡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비밀이 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걸 아무 데서나 털어놓는 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순간이 있다. 그 침묵이 쌓여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다.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런 원칙을 지켰다. 입으로 잃은 신뢰는 평생 갚을 수 없다. 그건 돈보다 무겁고 경력보다 오래 간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12가지가 있다고 믿는다. 그게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는 최소한의 예의다. 많은 사람이 그래. 나는 솔직해서 문제야. 그 말, 나는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다. 솔직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선이 없는 게 문제야. 나는 평생 사람을 다뤘다. 수천 명의 직원, 수백 명의 거래처, 그 중에 말로 망한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의 경계를 잃어버리더라. 가족끼리, 친구끼리 뭘 숨기냐? 그렇게 시작된 말 한마디가 평생 관계를 갈라놓는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친하다고 해서 내 약점을 다 털어놓는 건 지혜가 아니다. 그건 순진함을 가장한 무방비야. 상대가 나를 얼마나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지킬 줄 아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늘 말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몸만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내가 젊었을 때 어떤 직원이 있었다. 회사 일을 도우면서 내게 사적인 얘기를 자주 꺼냈다. 결국 그는 다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흘렸고 그 일로 그는 신뢰를 잃었다. 나는 그날 이후 깨달았다. 사람은 말의 무게를 모르면 그 인생도 가벼워진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침묵의 구역이 있어야 한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품격이다. 모든 걸 말로 해결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볼 때 그가 얼마나 잘 말하는지를 보지 않는다. 그가 언제 말을 멈추는가 그걸 본다.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수준이야. 나는 평생 돈을 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돈 이야기만큼 위험한 주제도 없다고 생각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특히 그렇다. 젊었을 때 나는 형제들하고도 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형, 요즘 얼마 벌어? 사업은 잘 돼? 그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부터 마음속 계산이 시작된다. 비교, 질투, 그리고 서운함. 이 세 가지가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돈은 숫자가 아니다. 감정이다. 그리고 감정이 섞인 돈 이야기는 반드시 오해를 낳는다.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 돈이 돌아오면 우정이 떠나고 돈이 안 돌아오면 원한이 남는다. 나는 사업하면서 수없이 봤다. 성공한 사람들은 돈보다 관계를 먼저 지킨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관계를 돈으로 계산한다. 저 친구는 나보다 덜 버니까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내가 빌려줬으니 이제 한 수이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썩어간다. 돈 이야기는 서로의 신뢰를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일이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시험을 자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나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떠나면 끝난다. 진짜 부자는 돈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다. 돈으로 인해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자랑한 적이 없고 또 누가 얼마 버느냐를 묻지도 않았다. 그건 존중의 문제다. 사람 사이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 그건 체면과 믿음이다. 한 번 상처나면 다시 붙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신뢰의 첫 금이 간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봤다. 그 중에서도 가장 경계한 부류가 있다. 바로 자기가 지나온 길을 욕하는 사람이다. 그 회사는 엉망이었어요. 그 상사는 형편없었죠.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은 결국 새로운 곳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게 된다. 그건 습관이자 본성이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과거를 욕하는 사람은 자기 선택을 욕하는 것이다. 자기가 발딛고 있던 자리를 부정한다는 건 결국 자기 인생의 한 부분을 버리는 거다. 세상에 완벽한 직장, 완벽한 사람, 완벽한 조직은 없다. 그 안에서도 배우고 감사할 점을 찾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간다. 현대를 키울 때도 나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이 많았다. 뒤에서 불평하는 사람, 내 결정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지. 그런데 세월이 지나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 인생도 불만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환경 탓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라. 그게 당신의 품격이다. 세상이 좁다. 언젠가 다시 마주치게 된다. 그때 당신의 뒷모습이 깨끗했는지가 앞으로의 길을 결정짓는다. 나에게 배운 한 제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회사를 나갔다. 몇 년 뒤 그는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언제 봐도 반갑고 고마운 사람이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지키는 태도다. 누군가 내게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오래 신뢰를 유지하셨습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욕을 안 했거든. 사람은 욕을 먹어도 산다. 하지만 욕을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간다. 나는 평생 사람을 보며 사업을 해왔다. 수많은 거래처, 협력사, 직원들 속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능력 없는 사람도 실수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었다. 거짓말은 처음엔 작다. 오늘은 교통이 좀 막혀서 늦었습니다. 보고서는 다 끝났습니다. 이런 사소한 말이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의 신뢰는 서서히 썩어 들어간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거짓말은 돈보다 무겁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지 않는다. 거짓말은 상대를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위다. 그런 사람은 늘 자기 합리화 속에 산다. 결국은 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현대건설을 키울 때 나는 언제나 직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실패한 사실을 숨기지 마라. 실패는 고칠 수 있지만 거짓은 고칠 수 없다. 한 번은 어떤 간부가 실수를 숨기고 결제 서류에 허위 보고를 올린 적이 있었다. 그 일로 회사에 큰 손해가 났다. 나는 그를 불러 단 한마디만 했다. 너는 회사보다 내 체면을 택했구나. 그날로 그는 회사를 떠났다. 사람은 실수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거짓으로 자신을 지키려 할 때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능력보다 진실함을 먼저 본다. 진실한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결국 신뢰를 얻는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빠르게 올라가도 결국 무너진다. 사업도 인간관계도 결국 신뢰 위에 서 있다. 그 신뢰는 말 한마디로 쌓이고 말 한마디로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다짐한다. 거짓이 이익처럼 보일 때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인간관계를 겪었다. 그 중에서 오래 남는 사람, 끝까지 신뢰받는 사람은 놀랍게도 늘 조금 손해보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손해보면 바보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 진짜 바보는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신뢰를 잃는 사람이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다시 살 수 없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 계산은 머리로 하되 선택은 마음으로 해라. 이익은 숫자로 계산되지만 관계는 마음으로 남는다. 그래서 나는 거래를 할 때도 항상 상대에게 한 발 물러섰다. 그게 예의였고 결국은 나에게 돌아왔다. 현대가 초창기일 때 나는 어떤 건설 계약에서 분명히 우리가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이익의 일부를 협력업체에 넘겼다. 그 덕분에 그들은 끝까지 우리를 도왔고 위기 때마다 함께 버텨줬다. 그게 결국 수백억 원의 가치가 되었다.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누가 자신을 이용하는지, 누가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믿는다.
계산이 빠른 사람은 돈은 남겨도 사람은 잃는다. 손해를 보는 사람은 돈은 잃어도 신뢰를 남긴다. 손해를 본다는 건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마음의 여유, 관계의 그릇을 보여주는 일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늘 계산에 매달리지만 그릇이 큰 사람은 손해조차 투자로 만든다. 나는 인생을 걸고 배웠다.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남는다. 그 사람이 결국은 이기고 그의 이름이 신뢰라는 두 글자로 남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는 건 실수도 실패도 아니다. 감정이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감정의 불은 더 쉽게 붙는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솔직하게 말한 건데 왜 상처가 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들은 모른다. 솔직함과 무례함은 한 끗 차이라는 걸.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감정은 표현해야 하지만 폭발해서는 안 된다. 화를 내는 건 쉽지만 품격 있게 다스리는 건 힘이다. 사업 초기에 나는 한 파트너와 큰 오해가 있었다. 그는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가 약속을 어겼다고 느꼈다. 서로 얼굴이 붉어졌고 계약은 파기 직전이었다. 그때 나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이 화를 내서 얻는 게 뭐냐? 그 질문 하나로 마음이 가라앉았다. 결국 그날 나는 말을 아꼈고 그 파트너는 사과하며 다시 협력을 제안했다. 그 거래는 나중에 현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사람은 감정으로 시작해도 결국 이성으로 관계를 지켜야 한다. 가까운 사람에게 화를 내면 멀어지고 멀어진 사람에게 화를 내면 완전히 끊어진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 앞에서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니다. 그건 타이밍을 아는 것이다. 말을 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그게 결국 신뢰를 지키는 힘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돈을 함께 벌었던 사람도 위기 때 손을 내밀었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은 단 하나였다. 바로 계산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친구라면 뭐든 털어놓고 솔직해야지. 하지만 나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다. 진짜 친구는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통한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도 신뢰가 흐른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이 한창 어려울 때 한 친구에게 솔직하게 내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었다. 그는 겉으로는 위로했지만 며칠 뒤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비밀을 지킬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관계에서도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원칙을 세웠다. 내 속 이야기는 상대의 입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맡긴다. 진짜 친구는 내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그걸 보호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대부분의 관계는 계산으로 이어진다. 내가 이번엔 도와줬으니 다음엔 네가 도와야 해. 내가 손해봤으니 이번엔 내가 챙겨야지. 이런 말들이 쌓이면 우정은 장부가 되고 만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계산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그게 진짜 자유고 진짜 관계다. 친구가 내게 잘못해도 그 순간의 실수를 평생의 판단으로 삼지 마라. 사람은 변하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다. 그때 붙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 나는 인생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계산 없는 우정은 오래가고 계산으로 맺어진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 진짜 친구는 이익보다 사람을 본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가진 인생은 이미 부자다. 나는 평생 높은 자리에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왜냐하면 자리는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라 시험대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곤 했다. 회장님은 늘 중심에 계시네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 중심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너희는 모를 거야. 사람이 나이를 먹고 이제는 후배나 제자들에게 자리를 넘겨줄 때가 오면 대부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내가 이 자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그 미련이 마음을 붙잡는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떠날 자리를 지키려 하지 말고 떠날 때의 모습을 지켜라.
언젠가 한 원로 기업인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정 회장, 난 아직도 예전 명함을 들고 다녀. 그 말을 듣고 안타까웠다. 그 명함은 자존심이 아니라 미련이었다. 사람은 자리를 잃는 게 두려운 게 아니다. 자기 존재가 작아지는 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진짜 큰 사람은 자리가 없어도 존재감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건 타이틀이 아니라 인품으로 남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은퇴 이후에도 늘 겸손하려 했다. 모임에 가서도 가운데 자리를 고집하지 않았다.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다. 그게 훨씬 편했다. 체면을 버리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켜야 할 건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를 만들던 태도, 그걸 잃지 않으면 된다. 나는 평생 그걸 잊지 않으려 했다. 사람은 명함이 아니라 마지막 인상으로 기억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자리가 아닌 내 마음을 다스린다. 나는 많은 사람을 보며 살았다. 나보다 훨씬 젊은데도 늙은 얼굴을 한 사람,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봤다. 그 차이는 단 하나였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늙었느냐 아니냐. 사람들은 나이 든다는 걸 두려워한다. 주름, 병, 체력의 한계. 하지만 진짜 노화는 그런 게 아니다. 도전하지 않는 마음, 그게 사람을 진짜 늙게 만든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늙는 이유는 실패가 아니라 포기가 습관이 됐기 때문이다. 내 주변엔 나보다 10살, 20살이나 어린데 하루 종일 불평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요즘 세상이 옛날 같지 않아요. 이제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건 힘들어요.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면 그날부터 이미 인생은 멈춘다. 나는 70이 넘어서도 새 사업을 시작했다. 주변에서 다들 말렸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입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나이에 도전하니까 새로운 거지. 젊게 사는 법은 간단하다. 어제보다 오늘을 더 배우는 것. 책 한 줄을 읽더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순간 호기심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 청춘이다.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다. 기운이 떨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건 마음이 앞으로 가고 있느냐이다. 나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정주영, 아직 해볼 일이 남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마음이 내 하루를 움직이고 그 하루가 내 인생을 젊게 만든다. 늙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그들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살아가고 있다. 사람은 젊을 땐 어디서든 잘 산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장소가 마음을 지배한다. 나는 평생을 다니며 배웠다. 어디서 사느냐가 인생의 마지막 얼굴을 결정짓는다는 걸.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이렇게 말한다. 시골로 내려가 한적하게 살고 싶다. 듣기엔 멋지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노년의 고독은 풍경이 아니라 거리에서 온다. 첫째, 너무 먼 시골. 자연은 좋지만 병원이 멀고 사람의 온기가 없다. 아침엔 새소리가 반갑지만 저녁엔 그 고요가 외로움으로 변한다. 노년은 고독을 이기는 싸움이다. 이 싸움에서 고립된 환경만큼 위험한 적은 없다. 둘째, 늙은 사람만 모인 곳. 이 말이 조금은 거칠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늙은 사람 옆에 오래 있으면 마음도 늙는다. 젊은이들과 어울려라. 그들의 말, 그들의 속도에 맞춰라. 그게 마음의 근육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셋째, 과거가 많은 공간. 어릴 적 집, 오래된 사무실, 추억이 묻은 동네, 그곳은 따뜻하지만 동시에 발목을 붙잡는다. 그 공간에 있으면 사람은 오늘보다 어제를 많이 본다. 그건 삶이 아니라 회상이다. 나는 그래서 늙어서도 도심에 살았다. 불편해도 사람 냄새가 나는 곳, 커피 한 잔 사러 나가면 인사할 수 있는 거리, 그게 인생의 활력이었다. 사는 곳이 편하면 마음이 게을러지고 사는 곳이 불편하면 마음이 깨어난다. 노년의 삶은 결국 누구 곁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머무느냐로 완성된다. 몸이 편한 곳보다 마음이 살아있는 곳을 선택하라. 그게 잘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었다. 나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았다. 남들이 이제 좀 쉬셔야죠 라고 할 때도 나는 이렇게 말했다. 쉬는 건 죽은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은퇴라는 말을 쉽게 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싫었다. 일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호흡이었다.
숨을 쉬듯이 일하고 움직이고 배우는 것. 그게 내 방식의 젊음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느려진다. 하지만 마음까지 늙을 필요는 없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청춘이다. 그리고 그 마음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은 여전히 현역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사람은 일에서 은퇴할 수 있어도 삶에서 은퇴하면 안 된다. 그 말은 단순한 근성의 표현이 아니다. 노년의 진짜 적은 병이 아니라 무기력이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살아있으면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아무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은 몸이 멀쩡해도 이미 반쯤은 죽은 것이다. 나는 지금도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반갑다. 그들이 나보다 젊든 늙든 상관없다. 그들의 손끝에, 눈빛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의지가 보이면 그건 내 청춘과 다르지 않다. 성공한 노년은 돈이 많은 노년이 아니다. 할 일이 남아있는 노년이다. 잘 늙는다는 건 주름을 감추는 게 아니라 매일의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된다면 그 인생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나는 내 삶의 마지막까지 이 한 가지 원칙만은 지키려 한다. 나는 끝까지 현역으로 남겠다. 그게 바로 내가 믿는 가장 멋진 노년의 정의다.